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 큰 소리치며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 아쉬운 것이 없이 살면 행복할까요?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는 연구를 장장 75년에 걸쳐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론은 돈도 명예도 아닌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일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우리는 모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모두 다 아는 세 가지는 누구나 죽고 혼자 죽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가 언젠가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알면서도 모른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평소 우리는 여행을 할 때에도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편은 무얼 타고 갈 것인지, 현지 숙소는 어디를 잡을 것인지, 돌아볼 곳은 어디인지 등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길을 떠나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야 할까요? 준비 없이 태어난 인생, 갈 때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떠나는 인생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또 갈 곳을 정하여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웰다잉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웰빙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웰다잉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사실 이 두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실천하여 떠나는 인생, 그것이 웰다잉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종종 잘 살자는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잘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지요. 마치 재미있는 파티 중간에 갑자기 장례식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웰다잉은 결코 우울하거나 불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된 죽음으로 떠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노인분이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영상편지로 남겨두었다고 해요. 결혼식 날 보라고 만든 영상편지였죠.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손주의 결혼식 날 영상으로나마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웰다잉의 한 모습이에요. 웰다잉은 단순히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문화입니다. 마치 멋진 여행을 준비하듯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죠. 최근 웰다잉 문화가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하고 계시죠. 마치 100층 건물을 올라가는데 마지막 층에 계단이 없는 것처럼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웰다잉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마치 마지막 한 조각 남은 케이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요.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에는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 연장은 가능해졌지만 그것이 과연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매주 일요일마다 버킷리스트 데이트를 한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동시에 서로에 대한 바람과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눈다고 해요. 웰다잉 준비가 이렇게 행복한 현재를 만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 무겁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실은 이런 고민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이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노인분은 은퇴 후에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였는데 점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젊은 시절 꿈꿨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셨답니다.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도 듣고 계시죠. 재미있지 않나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중년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인생 대화의 날을 정해서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공유하고 미래 계획을 이야기한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날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네요. 심지어 자녀들도 이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웰다잉 문화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설렘을 느끼는 것처럼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준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웰다잉에 대해 미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환자들이 훨씬 더 평화로운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해요. 가족들의 스트레스도 훨씬 적다고 하네요. 의료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적인 생명 연장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은 이런 변화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환자들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웰다잉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의 노인들이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삶을 더 적극적으로 즐기게 된다는 거죠. 마치 시험 잘 준비해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요.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서 세대 간의 대화도 더 깊어지고 있답니다. 한 복지관에서는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무겁고 우울한 일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재미있게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마치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미루고 있는 거죠. 웰다잉 문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부부는 매주 일요일 저녁을 감사 나눔의 시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와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네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직장인 모임에서 시작된 버킷리스트 공유회를 들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단순히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었는데 점차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웰다잉을 통해 얻는 삶의 궁극적 의미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산다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처럼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웰다잉 문화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볼 때 엔딩이 좋으면 전체적인 감동이 더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웰다잉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일반적이기도 하여 누구나 마음먹기에 따라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지만 나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을 다큐 형식으로 기록한 딸처럼 말입니다. 이제 웰다잉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서전 쓰기인데요. 특별히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마치 대단한 사람만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각자의 방식대로 특별하답니다. 어느 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씩 녹음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멋진 오디오 자서전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서전을 쓴다는 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데요. 어느 직장인은 자서전을 쓰다가 20대 시절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새삼 깨닫고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네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평소에 하고 싶었으나 사는 게 바빠 하지 못했던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죽기 전에 실천해보는 버킷리스트는 또 어떨까요? 누군가는 손주와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 것을, 또 다른 분은 오래된 친구와의 화해를 적어두었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는 우리 인생의 희망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어떤 할아버지는 손녀와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겠다는 걸 버킷리스트에 적었다가 정말로 도전하셨대요. 결과는 멋진 할아버지 스케이터의 탄생.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사전 의료 의향서.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배려랍니다. 한 중년 부부는 서로의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사전 의료 의향서는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였을 때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하게 마지막 길을 가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써두는 확인서입니다. 한 중년 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내 아내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 때문에 고민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미리 써뒀지.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상담원과 상담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작성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도 가능하답니다. 사전 이별식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고 좀 슬픈 것 같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감사 파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교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인생 졸업식을 했다고 하네요. 웃음과 눈물이 섞인 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나누었답니다. 평소에 미워했었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가 살아있어 듣고 말할 수 있을 때 만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었지, 용서해줘, 그래 참 고마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며 서로 화해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떠남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멀리 떨어져 살면서 평소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과 눈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지요. 내가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 문상 오는 것은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유언장 작성도 중요한 준비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떠난 후에 전하는 마지막 선물 같은 거예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죠. 한 노신사는 유언장에 손주들에게 각각 자신이 아끼던 물건을 남기면서 그것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적어두었답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은 마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쓰는 것과 같은데요. 한 할머니는 유언장에 내가 평생 모은 레시피는 큰 며느리에게, 등산 장비는 작은 아들에게 라고 쓰셨대요. 이런 식의 세세한 지정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을 수 있답니다. 물론 법적으로 유효한 문장은 아니지만 다른 당부나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를 쓰는 것도 후손들에게는 다정한 메아리로 울릴 테니까요. 요즘은 영상 자서전도 인기라고 하네요. 스마트폰만 있어도 누구나 손쉽게 찍을 수 있잖아요. 한 할아버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 교훈을 짧은 영상으로 남기고 계신데 이게 벌써 100편이 넘었다고 하네요. 어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깜짝 선물로 영상 편지를 남기셨대요.
너희들이 결혼할 때쯤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하면서 시작하는 그 영상에는 일기장에 담지 못할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이런 준비들이 결코 우울하거나 무거운 것만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웰다잉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치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그 여행이 시작되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몇 가지 신뢰를 들어볼게요. 잘 죽는다는 것은 결국 잘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어느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떠나는 날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 이처럼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어느 노년의 교수님은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서전을 쓰다 보니 잊고 있었던 즐거운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라서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행복했다고 하시네요. 아, 그때 그 청년이 나였지. 하면서 말이죠. 버킷리스트는 또 어떨까요? 한 중년의 회사원은 은퇴 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첫 번째가 손주와 함께 제주도 한 바퀴 자전거 여행하기였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도전은 손주와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죠. 웃긴 건 중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손주한테 오히려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사전 의료 의향서도 중요한 준비 중 하나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할머니께서 나중에 내가 의식불명이 되면 절대 연명치료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정작 가족들은 우리 엄마 살리고 보자. 라며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뜨고 한 달 동안 연명치료에 들어간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어차피 갈 길이라면 추한 모습보다는 깨끗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존엄하게 떠나 보내드리는 것이 남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기억이 될 테니까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의료 의향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 이별식도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한 말기 암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눈물바다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음꽃이 피었다고 하네요. 유언장 작성도 빼놓을 수 없죠. 어떤 분은 유언장에 내가 평생 모은 티셔츠 컬렉션은 큰 아들에게, 골프채는 작은 아들에게 라고 써놓으셨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 두 아들 모두 티셔츠나 골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로 바꿔가기로 했다나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들이지만 재밌지 않나요? 요즘은 영상 자서전도 인기더라고요. 한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남기는 영상 편지를 찍으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는데 옆에서 촬영하던 손주가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더 울 것 같잖아요. 라고 했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있답니다. 이렇게 웰다잉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우울하거나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직접 써내려가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이제 웰다잉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보시나요? 우리 모두 멋진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